기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뵙게 돼서 네. 기자님들 저희 1분만 더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은. 이걸 제가 뺄 수 있어요. 시작해도 될까요? 이제 저희 기자회견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진은 이제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인사말 한 번만 해주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민희진입니다. 네. 아, 제가 이런 게 좀 어색해가지고. 네. 네. 저 시작해도 이제 될까요?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 자리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돼서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래도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고요.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냥 저희의 상황 그리고 그냥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먼저 그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제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없었으면 좋겠는 일이기도 했었어서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이제 그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지인들이나 응원해 주신 분들 이런 어떤 제 주위의 분들보다도 저를 모르시는데 이렇게 생면부지의 사람을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DM으로도 그렇고 커뮤니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댓글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지인들이 캡처를 많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도 냉정한 시각에서 봐주시려고 노력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되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사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진짜 막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좋은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 감사함을 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난가라고 생각하시는 저를 모르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이제 사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되게 뭔가 이상한 선택을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버니즈 분들 그 DM으로 저한테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마음속으로 좀 다짐한 게 있는데 일이 잘 풀리고 정리가 잘 되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꼭 이분들한테 보은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감정적으로 뭘 어필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런 데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절박한 마음에 이렇게 되게 급작스럽게 서게 됐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카메라에 찍히고 하는 게 저는 강박적으로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3일 동안 옷도 못 갈아입었었고 세수도 못한 상태로 사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 제일 추한 모습을 이렇게 막 다 드러내서 오히려 그 강박에 대한 그 약간 뭐 컴플렉스? 뭐 약간 그 강박이 조금 지워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극복하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이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뭐 변호사님들께서 오늘은 더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건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제가 이제 하이브의 자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 저의 첫 번째 신분은 사실 어도어의 그 대표이사 자격이에요. 근데 이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역할이 그 모회사의 그 자회사 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될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게 어도어의 배임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어도어의 배임이 될 수 있지? 저의 제1 본분은 사실 그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제 역할 수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 수행이 저한테 1순위였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사실 이제 오늘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아, 네. 인사말 한 번만 해주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민희진입니다. 네. 제가 이런 게 좀 어색해가지고. 네. 네, 말씀을 저 시작해도 이제 될까요?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 자리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인사말 한 번만 해주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민희진입니다. 네. 제가 이런 게 좀 어색해가지고. 네. 네, 말씀을 저 시작해도 이제 될까요?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 자리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따 뭐 질의응답으로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 인간 개인적으로는 이제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홀가분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죄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제 누군가 문제 제기를 먼저 하게 되면 이제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이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건 저는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려고 이제 가처분을 이제 냈었던 거고, 이제 이렇게 처분이 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큰 짐을 내려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자꾸 막 이렇게 되게 오해하시거나 일부러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직위에 대한 욕심이나 뭐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실 이 분쟁의 어떤 요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분명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누명이 벗겨진 상황에서 사실 저는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뉴진스라는 팀으로 제가 이루고 싶었던, 그리고 우리
멤버들과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이 너무 사실 크고, 저는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돈이랑 바꾸라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같이 도전해보기로 했었던 비전이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사실 그게 더 큰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되게 비전이었고, 이제 그 비전을 이미 다 저는 멤버들과 공유도 했고 우리가 청사진을 다 그려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해임이 될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꺾인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사실 굉장한 고통이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주주분들한테도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도쿄돔을 6월에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년에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월드 투어를 위해서는 사실 트랙리스트가 확실하게 확보가 돼야 돼서 그 트랙리스트의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음반을 연말에 또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 근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그 한 달여간의 이런 분쟁으로 되게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던 중에 어떤 것들은 이제 펜딩된 상황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이제 고민 중에 있는 상황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서 이런 기회와 가치를 과연 날려야 되는 건가에 대한 왜냐면 이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한 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사실 K-팝의 또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인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혹은 어떤 목적으로 이게 좌절돼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어서 저의 확실한 목표는 사실 이제 뉴진스와 제가 계획했었던 어떤 계획들을 그냥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문제 없이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그걸 이제 사실 이거 하이브에서도 듣잖아요, 제 얘기를. 그걸 이제 사실 이거 하이브에서도 듣잖아요, 제 얘기를. 그래서 어떤 그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분쟁이 물론 이제 분쟁이라는 게 이게 솔직히 지금 싸우면서도 이게 누구를 위한 분쟁인 건지 잘 모르겠고, 이게 뭘 얻기 위한 분쟁인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구를 힐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지겹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물이 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인과관계나 사실 여부는 이렇게 말 몇 마디로 그리고 기사 몇 줄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그걸로 표현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또 우리가 공개적으로 거기에 다 막 얘기를 할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모두가 다 좋은 방향. 왜냐면은 주식회사라는 건 사실 한 사람만의 회사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주주들 되게 굉장한 여러 주주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적인 어떤 비전을 위해서 이제 다 같이 가는 조직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사실 어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이브에 큰 기여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당연히 이건 어도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얘기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경영자 마인드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맞는 도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그래도 이제 우리 그 판결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네, 안녕하세요.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입니다.
다름 아니고 그 하이브 쪽 이사들 선임되면서 이사회 구성이 1대3이라고 했는데 혹시 주주간 계약으로 약속한 부분에서는 문제 없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해임된 두 분 이사님들이 등기이사에서만 물러나고 업무는 계속 하시고 계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법원 판결에서 배신을 모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판시를 했는데 근데 이게 주주간 계약상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린 거는 아닌지 여기서 또 다퉈야 하는 건 아닌지 좀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배신 모의했다고 판시한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 입장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배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판결문을 혹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 결정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고 결론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뒤에 있습니다. 법령이나 정관 위배 행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없었다는 데 그 주요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뭔가 하이브의 그 입장이 그러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조금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원이 뭐 모색한 걸 인정했다는 부분은 주로 그 카톡 내용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 대표님이 이제 괴로우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거죠. 주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카톡 내용을 보고 이제 법원이 그렇게 뭐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모색한 걸로 보인다 하고 결국은 그게 배신적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정관 위배 행위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결론은 말씀하신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은 주주간 계약의 내용은 이미 뭐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민 대표님이 1인 이사 지명권을 갖고요. 그 이사가 대표이사를 하게 됐죠. 즉 민 대표님 대표이사를 하게 됐고 하이브는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 지명권을 갖습니다. 그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해임된 이사분들은 계속 근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어도가 지금 할 일이 많고 회사에 그 필요한 인재들이시기 때문에 또 이사로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어도 창립 멤버로서 이제 비등기 임원으로서 그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근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그 배신에 대해서 저도 아까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는 이 싸움이 말장난의 싸움이 되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하셨지만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 그 워딩이 그렇게 중요한 워딩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그 뒤에 판결을 위한 그 판결의 내용에 그러니까 그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배신이라는 그 표현은 신의가 깨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의는 한 사람만으로 깨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으로 깨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가 깨졌다, 배신이라는 표현은. 근데 이 배신이라는 표현과 배임이라는 어떤 그 법률적 그리고 경영적인 어떤 판단에는 사실 인과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웃는 낯으로 그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이렇게 항상 되게 상사한테 잘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이 실적을 못 내면 저는 주식회사에서 웃는 얼굴로 매일 내 비위를 잘 맞추지만 그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이 배신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는 친목을 위해서 다니는 그 집단이 아니고 그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고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줬느냐가 실제로 배신감을 들게 하느냐 아니냐에 더 척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이제 어도어로 2년에 이뤘던 성과가 굉장히 이게 탑 보이밴드, 그러니까 보이밴드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낸다라고 하잖아요, 통상.
탑 보이 밴드들이 5년 혹은 7년 만에 냈던 성과를 이제 걸그룹으로 2년 만에 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하고,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은 의리 집단에서나 활용되는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주식회사에서 쓰여야 하는 단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경영인으로서 보여야 되는 자세는 이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경영인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감정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용인되기 어려워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좀 이성적인 관점, 냉정한 관점에서 이런 사안을 봐야지, 이렇게 뭐 어느 때는 감정을 적용했다가 또 어느 때는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저는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뭔가 그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사실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든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질문 주신 건 아니지만 여쭤보고 그 다음에 하이브 측에 이렇게 화해를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건지. 네. 네네. 뭐 그건 당연하고, 왜냐하면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법원의 그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모순인. 저는 솔직히 좀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아니 왜냐면은 네.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시고. 아니 싫으신 분들은 당연히 너무 가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조선 이상은 기자인데요. 언제나 무슨 일이든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질문 주신 건 아니지만 그냥 전 원래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그냥 제 경영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제가 경영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굉장히 흥분했었고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달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막말을 많이 했죠. 근데 뭐 제가 평소에 그렇게 또 막말을 하겠나요? 저도 멀쩡하게 있을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약간 착각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경영과 그리고 투자와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사실 투자 M&A는 사실 어떤 한 회사를 경영하는 그 어떤 본질과는 조금 아예 다른 얘기 같아요. 저는 제가 그때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건, 제가 투자나 M&A에는 저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찬탈 뭐 이런 게 와닿지 않았던 거고, 부대표의 의견을 들었던 것도 사실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던 거죠. 이제 그게 문외한이라는 거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영에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냥 경영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별거지만 별게 아니라고도 생각하는 게 무슨 이유냐면, 이제 보통 프로듀싱과 경영을 막 분리해서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단어에 많이 속아요. 전문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냥 갑자기 뭔가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전문이라는 건 그 영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업을 얼마나 소화를 잘 해냈는지, 그러니까 업력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업의 특징이 참 어렵고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을 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무생물 그런 어떤 그런 프로덕트로 이 공장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일하는 일이에요. 그게 굉장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미친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 사람의 감정이 극대화됐었을 때는 예를 들면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똥을 싸도 사주는 거야. 이게 미친 소비자들인 거죠. 너무 별게 아닌데도 이거를 갑자기 사줄 수 있는 마음이 동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굉장히 성장이 갑자기 확 가파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열애설이나 누군가의 이런 감정적 동요가 있으면 사실 엔터 사업은 주가가 막 출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리스크를 사실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엔터업에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20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느꼈었던 게 프로듀싱과 경영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 분리되는 순간 따로 놀기 시작하고 이게 규합이 안 된다라는 생각, 저만의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지 말아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면 아니 우리 안 괴롭혔는데 뭐 아니 우리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제가 왜 은따라는 표현을 했냐면요. 뭐 막 밈처럼 막 저한테 너 왕따인데 너 눈치 없이 너 은따라고 생각했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은따라고 왜 표현을 했냐면요. 차라리 왕따처럼 대놓고 아 나 너 배척 이러면은 사실 왜 배척하세요 이렇게라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약간 뭔가 은근히 이런 것 같은데 뭔가 얘기하면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근데 나는 뭔가 은근히 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저는 거기서 약간 신의가 깨졌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했었던 거고 이걸 저희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진지하게 아니 밀어내기는 그냥 나 한번 얘기해 본 거야. 그럼 저도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저도 너무 괴로우니까 심각해서 이제 사실 이럴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이브에도 묻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게 걱정스러웠으면 저를 불러다 한번 물어보지. 어차피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일으켜지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저희 기자 이후로는 조금 저희 카메라 후레쉬라는 것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를 주주들과 하이브 측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피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 개인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개인의 이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단 뭐 어찌 됐던 간에 그러니까 뉴진스랑 그냥 같이 하기로 한 어떤 1년의 저의 플랜은 그냥 이렇게 쭉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게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제가 안 하게 돼서 막 조직 개편이 되고 뭐 뉴진스가 쉬게 되고 막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 일이겠어요? 아무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건 저도 많이 받았고 그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대인배 관점에서 그냥 그런 마인드로 그냥 다 그래 지금까지 좀 뭐 그냥 제 스타일로 보면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른 챕터로 좀 넘어가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그냥 저의 생각이라는 거죠. 좀 어제부터 이제 일이 있었으니까 좀 조급하겠지만요. 말씀이 오간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혀 없죠. 전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사회가 빨리 열린다면은 막 10일 막 이럴 때 열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갑자기 저희가 하이브에 만납시다 이러면 또 이상하게 기사가 날 수도 있고 막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누구나 다 보니까 그냥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자. 그냥 이거를 빨리 정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하이브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이브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빨리 일이 진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저는 항상 전공법이고 항상 그냥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주주총회로 오늘 이제 이사회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팬분들도 막 걱정되고 막 모든 기자분들도 궁금해서 막 전화 오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큐에 털려고 사실 그냥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거죠. 오늘 주주총회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주총회 한 5분 정도 그 각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토론도 별로 없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네, 안녕하세요. 저 YTN스타 오지원이고요. 어제와 오늘 이제 대표 유임이 되시면서 뉴진스 멤버들 반응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이브랑 이제 좋은 관계 그리고 뭐 앞으로의 좀 건설적인 계획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는 취지로 오늘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데 이 분쟁 중에 사실 일어난 다른 어떤 직원들에 대한 감사 절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어드워 측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다 보니까 그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묻어두고 가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문제들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해결하고 계신 건 좀 궁금하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주주관계약 재계약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재계약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이라는 건 쌍방의 협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은 상대가 어떻게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도 제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이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고, 그리고 저는 주주관계약이 뭐 어떻게 수정되든 사실 이렇게 큰 그게 없기는 해요. 딱 하나 경업금지 제가 말했던 그 독소 조항만 없어지면 사실 뭐 제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포기해서도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른 내용이라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 같고요. 그리고 뭐 뉴진스 멤버들은 뭐 어제 저희 뭐 다 난리 났었죠. 갑자기 이게 뭐 스케줄이 없었으면 우리 아마 다 만났을 거고. 근데 이제 뭐 아무튼 저한테는 너무 근데 이 얘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네. 다른 질문을 저희 이제 질문 2개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앞 질문이 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였죠? 네. 저 그분들이랑 다 아는 사이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펀치를 주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 대씩 때렸으니까 뭐 됐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조직에서 안 싸워보셨나요? 이렇게 저는 사실 부하 직원들이랑 뭐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게 삐지지 마. 일할 때 삐지지 말자. 이게 저한테 한 소리 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뭐 예를 들면 뒤끝있게 계속 걔한테 막 걔 인사도 안 받아. 그 친구의 인사도 안 받고 뭐 누가 얘기할 때 막 대답을 일부러 안 해. 문 꽝 닫고 막 나가.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로워지고 저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애인 사이에도 그런 게 유치해 막 이런 느낌인데 무슨 회사에서 일하려고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선을 긋고 일해야 될 때는 일해야 되고 그냥 뭐 논리와 이성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게 막 일부러 마음을 막 먹고 내가 저 새끼를 연맥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제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배임이거든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실제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각에 그러니까 뉴진스도 상처를 받았고 이게 모두가 다 상처를 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만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성원 중에 저희 직원 중에 어떤 직원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희진님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니 저도 인간이고 또 누군가들도 다 인간이고 그 멤버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특정해가지고 사실 뭐 그분들한테 하고 싶고 이런 얘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기자분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이 언급을 그만해야 돼요. 이제 그냥 말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끄집어내면서 상처를 주냐 마냐를 언급하는 자체가 상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언급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뭐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그러니까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모세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셨던 혹은 저를 믿어주셨던 혹은 저한테는 호감이 없지만 그래도 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라고 생각해 주셨던 분들 때문과 그리고 우리 버니즈 분들 그리고 사실은 어머님들 우리 멤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어. 어머님들이 제가 혹시 이상한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매일 전화해서 저를 체크해 주셨단 말이에요. 잘 계시냐고, 밥 드셨냐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막 울고불고 서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겼다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거는 얘기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연예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조직 간에 이제 저나 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 같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좀 뭔가 대의를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고 왜냐면 진짜 상처받은 걸 생각하면 저 개인이거든요 진짜. 저 ENTP예요. CCBB를 하나 다 가리고 싶고 막 여기서 그것만 쭉 얘기하고 싶거든요. 막 띄워놓고.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 안 하겠다. 그거 안 할 거니까 이제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와,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인데 질문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일반적으로 찍잖아. 얼굴만 쫙 보여주고. 왜냐면 팬분들은 그거 좋아해요. 근데 우리 메인 뮤직비디오에 그 소위 말하는 얼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재미가 없거든 그렇게만 하면. 메인 뮤직비디오에 힘을 줘야 되잖아. 근데 얼박도 보고 싶어. 그럼 얼마나 좋아? 수록곡으로 얼박을 찍는 거지. 근데 그게 어려워? 이쁜 애들 데려다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1시간도 안 걸려 찍었거든요. 그게 제작비가 뭐가 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만 잘 쓰면 사실 너무 아끼고 다 잘할 수 있다. 우리 뮤직비디오 제작비가 사실은 업계 평균보다 어느 정도 낮아요. 다. 왜냐면 하이보이 찍을 때도 우리 한 편 찍을 돈으로 4편을 찍은 거거든요. 저희 레이블만 투자비가 많이 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투자비를 누가 일일이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줘. 그거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없고 그 재무적 관점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고 투자금은 아시다시피 한 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장이 경영인의 그 자세로 그걸 나눠서 알아서 그 살림을 하는 거죠. 우선 이 사건의 발단이 아일리 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이브 내에서 다른 걸그룹이나 이렇게 뉴진스 표절 시비가 걸리면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금 일관된 사람이기는 해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바뀌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멤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쟁점은 사실 그 문제 제기랑은 또 다른 쟁점이 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 사태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왜냐면 언급하면 할수록 그분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고 문제 제기는 표절이든 뭐든을 떠나서 저는 건강한 문제 제기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디서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피곤한 거는 넘어가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거고 근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필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도 그거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필요한 문제 제기라고 왜냐면 이건 약간 생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이제 다음에도 그런 수준이 생기면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또 저도 겪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전 안 겪고 이런 일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문제 제기를 어떻게 풀 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에는 저도 욱해서 그냥 다 터트릴까? 막 이랬다가 어느 날은 뭘 터트리냐 그냥 참자. 근데 카톡에 그 기분이 다 있지 않잖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카톡을 하면은 그냥 참자가 되는 거고 기분 나쁠 때 카톡을 하면은 터트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모든 카톡에 자기 일기처럼 자기의 기분을 초시간 단위로 다 기록하나요 남들한테?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도 그 톤 앤 매너가 달라지거든요. 내용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문제 제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나도 받을 수 있고 남한테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또 이제 건강한 관점으로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한테만 해당되는 일도 아닌 거고. 네,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기자님들한테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름아름 저를 되게 불쌍히 여겨주셨던 기자님들이 꽤 되셔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저는 진짜 되게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어제 와 이거 승소해야 되는데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를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막 믿어주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진짜 안 되는데 싶어서 막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얘기 같아요. 그냥 이게 뭐 좋게 잘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피곤하고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좀 변호사비 되는 것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이게 한 시간에 얼마나 비싼 분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뭐 한 달 동안 했는데 수입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 인센티브 뭐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20억 그거 다 변호사비 다 끝났어요 이제. 근데 실제로 그거 끝났어요. 뭐 세금 떼고 나면은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다 끝났지. 그리고 뭐 저는 막 일일비 하면서 좀 살아왔던 사람이라 뭐 축적해서 막 모아놓은 돈이 많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필요하면 쓰고 뭐 미래를 막 계획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저 피예요, 피.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많이 해가지고 제2에 엄청 가까워진 피. 어쩌다 제2 1%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저랑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융통성이 있고 되게 순발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팬들이랑 이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치고 빠지고가 빨리 되니까 팬들도 제가 뭐 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이게 나는 또 너무 좋고 그러니까 막 또 더 해주고 싶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이브 제가 왜 돈 얘기 왜 했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막 얘기가 근데 왜 내가 돈 얘기를 하게 됐지? 그게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보면 4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엄마들이 성을 까먹는 게 나 왜 옛날에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성을 까먹나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다니. 그러니까 제가 또 ADHD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뭐 하이브라는 저를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막 믿어주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진짜 안 되는데 싶어서 막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지금은 뭐 그렇게 막 현금이 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저는 솔직히 막 마음 먹었어요. 100억 이상은 나는 쓰고 싶다. 그냥 사회에. 왜냐면 뭐 그렇게 뭐 짊어지고 갈 돈도 아니고 그게 뭐가 이렇게 필요해. 쓰고 싶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길거리에 막 돈을 뿌리고 싶었어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줄을 쭉 쓰시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응원 보내주셨던 분들 제가 막 100만 원씩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이게 미친 뭐 이상한 생각일 수 있겠지.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나 혼자 쥐고 있어서 도대체 뭐 하냐. 그냥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고 나 우리 팬분들 보면 나 너무 제가 버니즈들 우리 팬미팅 왔었을 때 제가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막 우리 거 다 들고 있잖아. 너무 고마운 거. 도대체 뭐를 이렇게 좋아해 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매출을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그 밥 한 끼를 못 사겠어요. 너무 저 1000번도 살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한테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게 마음이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좋은 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이런 거 있죠. 제가 좋은 컨텐츠를 100개를 만들잖아.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눈 감고 아무거나 집어도 좋은 거야. 고르지 않고 사도 눈 감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도 꽝 없다. 저는 사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이제 팬분들에 대한 저의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왜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제가 어쨌든 이걸
이런 분들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벌게 안 할, 이게 제가 양심에 찔리지 않게 벌려면 그분들이 돈을 쓸 때 나 돈 아깝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돈을 쓸 수 있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 승소하기 전까지 한 3, 4일이 지옥 같았단 말이에요. 막 다 따지고 싶고 입장문 다 내고 싶고 한데 하면 더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고 막 이제 그 딜레마 때문에 괴로웠을 때 제 유일한 위안이 뭐였냐면, 제가 이번 음반을 만들 때 제 바람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노래 바이브나 어떤 이런 느낌 때문에 약간 옛날 음반들, 이게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옛날 제가 그래픽이 너무나 훌륭한 그 음반들을 집에 이렇게 막 쭉 진열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저는 이제 마음의 힐링을 얻는 스타일인데, 우리 디자인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소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팬분들이 인증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막 인테리어로 그 방 꾸미기로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와, 약간 세련된 사람들만 버니즈가 되나? 약간 뭐지? 너무 솔직히 말해서 팬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막 이렇게 센스가 넘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위안을 얻으면서 그 미친 사람처럼 그 저를 태그하면 그거를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 스토리에 박음질을 막 했거든요. 그냥 그게 저한테 뭐 저는 왜 그게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쁜 걸 보면 좋고 누가 뭐 좋아하는 걸 보면 좋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로 인생에 뭔가 그 자기 삶이 좀 윤택해지는 그런 뭔가 향유되는 느낌을 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뭔가 뭐 이게 변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약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걸 보는 게 좋은 느낌?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너무 실현됐으니까, 제 눈앞에 실현돼서 저한테 그게 엄청난 카타르시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제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제가 뭐 무슨 판단이 돼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감사한 마음은 내 그대로고, 어쨌든 그냥 뉴진스를 위해서 좋은 판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이제 애들은 아직 그래도 저를 의지하고 있던 애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어른들이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좋은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걸로 뭐 어떤 금전적 타협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막 할 게 아니라서, 저의 행동을 앞으로 보시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도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솔직한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온 세상이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뭐 이거로도 또 오해하고 어쩌고 하겠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승소를 해서 마음 개운합니다. 누명을 벗어서 너무 개운하고, 그냥 어떻게 됐든 애들을 위해서 좋은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